근데 일본 아이들은 볼 패스 하나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천수한테 볼을 줄 때는 약하게 볼을 줄 때는 이걸 원터치로 돌리라고 주는 거야. 나는 이미 볼의 강도에 따라서 메시지를 넣은 거야. 우리 두 사람의 메시지를 얘는 또 읽고 있는 거야. 돌려칠 거니까 중간 포켓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 들어가면 계속 반박자씩 넣는 거야. 이 말 딱 듣는데 못 이기겠다. 감독님 얼마 전에 또 유럽 연수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네. 사실 유럽 연수라고 하면은 뭔가의 배움을 얻어서 돌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배울 게 많지. 네. 근데 일단 어디 갔다 왔어? 이번에 내가 간 건 이제 영국. 너무 좋다. 영국과 네덜란드. 원래 이제 덴마크 일정까지 소화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경기 스케줄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덴마크는? 그 시즌이 아직 시작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덴마크까지는 못 갔고 영국에 가서 가장 뭐 우수한 팀들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아스날 갈 때 전화 좀 하지. 감독 친구인데. 테타 씨. 테타. 예. 그 다음에 뭐 브렌트포드, 코벤트리 지금 요번에 챔피언십 램파드 있는데 영민력이 영민력이. 그래서 많은 팀들의 경기를 보고 또 훈련장 가서 훈련 또 참관하고 그 다음에 또 램파드하고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 감독하고 미팅도 하고 그래서 영국의 훈련하는 시스템 또 경기장에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꽤 오랜 시간들을 봤어요. 많이 보시고 오셨는데 어땠어요? 뭐가 그래도 가장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좀 많이 놀랬던 건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과정이 한국과는 확실히 좀 달랐어요.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 거기는 정말 이제 직업 선수로서의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완벽한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11시에 훈련이거나 10시 훈련이면 대부분 클럽하우스에 1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클럽하우스에 있는 시간이 거의 7시간씩 있어. 오래 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축구만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발전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그걸 또 서포트해주는 또 코칭 스태프와 지원 스태프들이 또 정말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전문성도 뛰어나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9시에 출근을 해서 메디컬 체크 받고 메디컬 체크 받고 난 이후에 리포트해서 훈련에 참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다시 스텝이 또 코칭 스텝한테 또 리포트 해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아침 식사를 의무적으로 다 해. 단체로 하진 않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10시 15분에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국 문화가 조금 다르더라고. 뭐 한국 문화는 좀 더 10분 전에 가 있고 5분 전에 가 있으면 좋은 인상으로 또 받아들이잖아. 네. 근데 얘들은 10시 15분 미팅이면 안 들어가고 입구에 기다리고 있어 애들이. 이거는 좀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미팅을 좀 진행을 하고 미팅 시간도 15분 이상을 넘기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프리 액티베이션 한국에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는 프랩이라고 그러는데 본 훈련을 하기 전에 45분 동안 보강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야. 45분 동안. 근데 그 강도가 웬만한 우리 짐 세션이야. 맞아. 근데 그거를 매일 하는 거야. 그러면 45분 동안 프랩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웜업을 하는데 15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1시간이야. 그러면 메인 세션에 또 1시간 15분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내가 일부러 날짜를 D-4에 갔어. D4. 고 볼륨과 고 강도를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를 준비하는 가장 많이 운동하는 날짜를 맞춰서 일부러 가서 왜 제일 많이 볼 게 많으니까 얘기할 것도 많고 그게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 특히 나도 운영을 할 때 D-4나 고볼륨을 때릴 때 맥스가 우리가 잡는 강도와 거리 디스턴스는 거의 한 6km 정도 잡거든. 훈련에서 9km를 때리더라고. 와. 7전 이상으로 때리지.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파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거야. 훈련 세션 본 훈련 세션 본 끝나고 훈련 나서요? 세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웨이트 세션이 또 있는 거야.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치료 트리트먼트 받고 자기 뭐 마사지 받을 사람 다 받고 그러면 퇴근 시간 9시에 출근을 해서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거야 아이들이.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거야. 좀 이따가 좀 쉬다가. 그리고 저녁을 먹을 사람들 미리 얘기를 해주면 도시락을 준비를 다 해줘서 총각들은 그걸 들고 나가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 확실한 동기부여는 확실히 주고 21세 팀은 물도 자기 물병 들고 다녀야 되고 클럽하우스를 같이 쓰긴 하지만 그다음에 여기는 준비된 음식만 먹어야 되고 여기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딱 24명은 코치 셉도 못 먹어. 선수들만 위한. 와.
약간. 딱 조리사와 딱 준비 셰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오다를 하면 바로 만들어서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랑 똑같은 마이너리그야. 그렇죠. 같은 클럽하우스를 쓰고 있지만 어. 선수 신분에 따라서 완전 대우가 다른. 모든 게 내가 그냥 이 축구를 위해서 이 친구들은 하루를 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강한 리그에서 살아남고 이겨내고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난 유럽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거든. 내가 유럽에 왜 적응을 못했냐면 나는 그 안에 그 시간을 허비를 못한 거야. 왜냐? 난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 클럽 와서 빨리 떠나려고만 생각을 했어. 스페인 때부터.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니까. 거길 적응해야지 유럽에 살아남는 거야. 처음에 내가 있을 때 지성이 형이 뭐라 했냐면 사이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맨유는 사이클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지성이 형이 있을 때 사이클을 진짜 우리 사이클 타면 빵빵해지잖아. 그 사이클을 그렇게 타고 이제 나가서 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운동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유럽 가면은 그 잔디에 적응도 못 하는 거야. 축구하다 잔디와 그 밑에 진흙 같은 이 잔디가 앞에는 좋아 보이지 백조라니까. 그렇지. 이러고 있대. 거기에 적응을 근육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웃긴 것도 나도 이제 가니까 브렌트포드에서 축구화를 주면서 신발 다 더러워지니까 갈아 신겠냐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질퍽질퍽하니까. 보는 건 기가 빛이 막힌데 기가 막힌데 밑에는 질퍽질퍽하니까. 비 오고 습하죠. 그래서 엄청 습하죠. 이게 들어가면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진흙 무슨 갯벌 뛰는 것처럼 생각보다 갯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처럼 힘들어. 근데 그것도 거기에 근육에 또 적응해야 되고 엄청나게 운동하더라고. 그래서 시합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좀 충격이었어. 시합 한 시합이 더 쉬울 수가 있어. 그냥 시합이 쉬워. 그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 이제 D-4 결국에는 경기 4일 전 훈련이 이제 가장 고강도. 4나 3 때 네. 많이 치지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조금씩 다운 시키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훈련 강도는 굉장히 강했다라는. 그때 그렇죠? 내가 이제 D-4도 보고 D-3도 봤는데 D-3 때는 더 충격적인 건,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의 프로 마인드가 워낙 잘 되는 것 같아. 시스템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축구를 배워왔고, 그러니까 D-3 때는 똑같이 고불륨을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다음날 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이랑 얘기하는데 내일 오픈 거야. 그 다음날 그냥 쉬어버려. D-2 때 아예 오픈 거야.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2 때 또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건 아무리 다운을 시켜도 회복이 안 되거든. 지금은 이건 유럽이니까 가능한 그 거야. 계산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 적용을 시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 어떤 부분에 내가 강점으로 가져올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선수들이 그 스케줄에 주기하에 적응도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부작용이 자, 이천수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천수다. 이천수.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내가 감독이고 이제 우리 선수야. 내가 이만 고볼륨을 때렸어. 네. 그래서 내일 오프야. 네. D-2 때 원래 선수 뭐 할 거야? 술 먹어야지. 오프니까. 아니, 힘드니까. 쉬는 날이니까. 근육 풀어야지. 이 친구들은 오프를 주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말에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낼 건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각자 파트의 또 협업도 통해서 또 회복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도 진짜 잘하긴 해요. 요즘에 잘하긴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예, 진짜 잘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주기화를 쓰는 팀은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주기화를 가져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한국 문화의 시스템에 맞출 건지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D-2 때는 천수는 온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줘야 돼요. 오프가 아니고 그 오프가 훈련의 일환이네요. 그렇지. 회복을 하기 위한. 우리는 한국 감독님들은 불안하니까, 나도 마찬가지. 야, 우리는 그럼 세트피스라도 하자. 나가서 런닝이라도 하고. 그 나가는 게 피곤하다고. 그냥 쉬어주는 게 나아. 죽이고 쉬어주는 게 이게 진짜 나아. 포인트야. 요즘에 있는 피지컬 코치도 이렇게 얘기해. 천수처럼 클럽하우스 오는 것 자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시 유니폼 갈아입고 피치에 나오고 코칭 스태프를 보는 것 자체도 이거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오프를 주자. 그래서 나는 작년에 K2에서 제가 제일 많이 쉬게 해줬어요. 수원에서. 저는 이틀, 3일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 대신에 뽑을 때만큼은 확실히 저는 다 뽑고. 예.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아니 근데 그게 믿음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네. 얘네는 시스템적으로 그냥 애들 이게 이 관계에서 거의 프로끼리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휴식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경기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 인식이 돼 있고, 실제로 내가 유럽과 놀란 거, 유럽 애들은 술을 많이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맥주를 이것들이 10시간 먹어. 하나 갖고. 그럼
따뜻해져. 그러니까 술 문화가 정종이야? 술 문화가 좀 달라. 음. 그리고 애들이 그 이 시합에 있는 이 안에 있지. 이 안에 있을 때는 흥청망청이 거의 없어. 여름 휴가나 아니면 겨울 때 뭐 자기네 시즌 끝나고 받는 그 휴가 때는 이제 가족과 함께 친구랑 할 때 그때는 몰라도 진짜 이 시즌에 들어오면 굉장히 프로야. 굉장히 프로. 이게 어릴 때부터 벌써 몸 안에 축적이 돼 있는 그 인식의 프로기 때문에 그거 믿음이 갈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가족, 축구. 맞아요. 가족. 음. 가족. 가족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히 정말 직업 선수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프로페셔널하고 프로 마인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한 또 환경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많아도 자기들이 이제 프로가 된다면 스스로 자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선수 때는 3일씩 숙소 안 들어오고 그랬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하니까. 아니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러니까 나는 약간 허재영 문화였던 거지. 왜 또 허재 감독님까지 물고 들어갑니까? 친하니까. 형으로 끝나 그냥. 나는 허재가 최고였지. 허재 문화였던 거고 지금은 그런 문화가 인식 자체가 애들이 달라. 완전 우리랑 문화가 달라. 더 완전 더 뭔가 프로페셔널해. 애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스며드는 거야. 우리 때는 그게 솔직히 좀 이런 지금 성환이 형이 얘기하는 뭐 유럽 생활 뭐 했다 맞다 떠나서 한국은 그런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좀 유럽이라는 게 가까워졌잖아. TV만 틀어도 나오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애들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형이 지금 공부했던 시스템을 얹히면 나는 굉장히 성공한다고 보거든. 유럽도 계속 바뀌어. 나 있을 때보다 더 지금 프로페셔널해진 거거든. 시스템이 더 디테일해졌겠죠. 나 있을 때도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시스템이 좋았지만 계속 유럽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 정밀해졌어. 진짜 체계적이야. 엄청 정밀해졌고 지금은 더 과학적이야. 사이언스도 과학적이라고 완전. 그러니까 여기에 뒷받침하면 브랜포드를 가니까 이제 지수하고 이제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감독하고도 소통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럽 왔으면 이제 존으로 놔주자. 한 4개의 존이 있다고 치면 내가 느끼고 있었는데 지수가 그러는 거야. 감독님 혹시 이거 냄새 맡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각 존마다 향이 다른 거야. 클럽하우스에. 그것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심리 담당하는 박사가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지나가면서 이 존에는 예를 들면 체리 향이 나고 여기는 뭐 오렌지 향이 나고 여기는 다른 향이 나게 되면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고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야. 잠깐이라도 축구를 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테일한 거야. 완전 디테일하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의 향이 다르고 문 열고 들어오는 입구의 향이 다르고 존 2의 또 향이 다르고 존 3, 존 4 이렇게 향이 다르게 또 배치가 돼 있어. 아니 근데 지금 형 얘기할 때 요 거 못 느꼈지 너네. 그러니까 너네가 그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말씀하세요. 나랑 다른 게 딱 나는 그 할 때 딱 포인트를 잡잖아. 잠깐이라도 축구를 잊는다 딱 그 포인트지. 그래서 내가 잘한 거야. 이제 잠깐이라도 축구를 빨리 잊기 위해서 나는 너무 축구 많이 잊어. 빨리 그냥 경기 끝나 바로 잊어버리거든. 좀 다른 논리긴 한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쁘냐 빨리 잊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술을 먹었지만 아니 빨리 너무 기분이 나쁜 거를 빨리 잊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또 하나 나는 좀 특별하게 느꼈던 건 큰 건 아닌데 피지오 파트나 피지컬 파트에서 축구 전문가가 아닌 UFC, 농구, 럭비 이런 피지컬을 쓰는 거야. 훨씬 더 좀 강한. 근데 그 팀만 쓰는 줄 알고 내가 다 물어봤어. 근데 영국에는 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너네가 뭘 축구를 안다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근데 얘들은 접근 방법이 달라. 바로 그러지. 럭비 출신이잖아. 럭비에서 필요한 몸싸움을 축구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너무 좋다. 이쪽 파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축구에 접목을 시키고 농구 파트에서 바라보는 피지오와 피지컬 파트에서 선수들한테 접목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선수가 한국 문화는 아직까지는 이상하게 가르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훨씬 그래요. 네,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접목을 시키더라고. 근데 일단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깜짝 놀랐고 받아들이는 선수들 또한 이게 되게 좀 열려 있구나, 오픈돼 있구나. 그래서 정말 잘할 수밖에 없다. 얘들은 이미 준비하는 과정도 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도 오픈이 돼 있고, 또 받아들이는 선수 또한
오픈 마인드고. 그래서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그래 이런 거 아니냐? 갇혀있지 않다는 거잖아. 우린 갇혀있잖아. 축구를 피지컬도 축구라면 축구를 했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얘기했던 종목이 축구에 접목시키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맞아. 어떻게 보면 느끼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제뭐 축구를 알아. 축구 근육은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거의 그럴걸? 축구 근육은 달라. 이건 결국은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마인드와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일본 얘기도 잠깐 하자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일본 애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이제 FC 도쿄도 훈련 갔는데 마침 승규가 해외 A매치 2연전 하고 복귀하고 그 다음날 내가 만났거든. 똑같은 얘기하더라. 그날 저녁에 내가 FC 도쿄랑 마치다라는 게임을 보고 나는 그 다음날 FC 도쿄 훈련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A팀 애들은 회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게임 체인지 애들과 이제 경기 못 따라간 친구들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 중에 내가 그걸 느꼈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간에 불필요한 에너지 밀당 소모가 없네. 코치들은 준비한 세션대로 정확하게 100% 코칭을 하고 있고 그치? 열정을 쏟고 있고 선수들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올 때부터 예를 들면 선수가 거기 갔다 하면 코치들이 그래요. 야야 화이팅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 코치들이 막 처음부터 좀 받쳐 사람이니까 보이거든. 말하지 않아도 이미 표현을 한 거야. 족같다 이거 아니야. 어. 경기에 못 뛰어가고 어. 나머지 공부한다는 게 싫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분위기가 이제 코치 선생님들이 감정이라는 게 있고 나도 빠져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에 집중을 못 하고 얘 감정을 다스려주는 컨트롤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수를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천수를 좀 더 100% 훈련의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또 분위기를 또 끌고 갈까? 또 어떤 타이밍에 코칭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돼. 이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야. 부가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 네, 근데 걔들은 그게 없어. 유럽도 똑같아. 그냥 100% 쏟아내는 거야. 현장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왜 한국은 그게 안 될까요? 저도 사실 그 질문이 왜냐면 지도자 경험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병 감독님이. 근데 그건 어찌됐든 질투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잉글랜드 애들도 질투할 수 있고 일본 선수들도 질투할 수 있는 근데 거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꾸준히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지. 그 축구 교실만 해도 미국은 이제 경쟁체에서 A, B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나누면은 바로 딴 데 간다니까. 네. 아니 경쟁에서 올라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경쟁적인 부분을 몰라. 벌써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잖아. 내 아들은 경쟁이 아니고 그냥 우선순위를 원하는 거잖아. 그냥 실제로 경쟁에서 그걸 따먹어야 되는데. 근데 유럽은 되게 같은 나이든 뭐하든 자기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실력을 키우면 걔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를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인정을 한다고. 삶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력에서 자기가 자기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걸 키우려고 하는 거지. 얘를 질투해갖고 얘 때문에 경기를 못 뛴다 이렇게 생각 안 해. 자기가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실력을 복귀해서 이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 얘기하죠. 맞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지속이 되기 때문에 프로 가면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빨리 자기는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 좋은 시스템 많잖아. 그걸 안에서 오늘은 심리한테 가갖고도 진짜 뭔가 자기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이 친구를 이기려고 준비하는 거고 구단과 감독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받아들이는 놈들의 마인드가 그게 그 중간에 나 같은 애가 하나 있거나 뭐가 있으면 걔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면 이 좋은 게 그냥 날리는 거라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한국 문화에도 적용을 시키면서 한국화를 만들어야 되고 나는 이미 좀 세팅을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코칭 스태프가 지원 스태프의 능력들이 전문성이 뛰어나야 돼. 각자 파트에서 내가 믿고 자기 파트에서는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해줘야 돼. 내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그리고 직업 정신이 아주 투철해야 되고 왜 긴 시간을 같이 선수들과 호흡하려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터치 못하는 부분도 각자 파트에서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역할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선수들과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수 구성, 아까 얘기한 선수가 지금 포인트 되게 잘 짚고 있는데 선수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없는 시스템을 내가 지금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친구가 많은 경험을 가진 친구보다는 나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우리가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새로운 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적용시킬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롱텀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독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소통이 좀 잘 되는
클럽을 선택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코칭 스태프와 지원 스태프,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 구성, 나이대, 캐릭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수 포지션별 선수의 우선 기능적으로 갖고 있는 선수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뭘 우선적으로 좀 준비할 건지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좀 만들어 놓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지 나는 지금. 감독님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외적인 거는 아직도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멀잖아요. 멀지. 아 힘들지 그거는. 예, 물론 자발적으로. 거기랑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한국 정서에 맞는, 한국 문화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수도 잘 알겠지만 좋은 선수를 한 명 성장시키고 키우려면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진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피드백을 줄 건지 내가 어떤 축구를 명확하게 할 건지 이것도 선수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선수들은 결국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롱텀을 끌고 가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각자 이 파트의 역할과 명확한 시스템과 선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명분이 명확해야 돼. 그냥 나는 이런 축구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요즘 친구들 못 따라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힘들겠지만 이러한 좋은 클럽의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거 들으면 딱 느낀 게 일단은 나는 나중에 내가 지도자라면은 실제 코칭 스텝이나 지원 스텝을 좀 많이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어. 몰라요. 감독의 권한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감독이 첫 번째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코칭 스태프를 좀 늘려서 선수들한테 뭔가 더 배울 수 있는 거를 효과적으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내가 그 엄청나게 그 야구 보고 했었거든. 그래서 최근에도 야구 선수 만나갖고 하면 육성 시스템이 장난 아니야, 형. 돈이 일단은 많이 써.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나도 이제 참고로 배우고 있는 거야. 배우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구단에 좋은 위치를 가든 아니 가면은 같이 시스템을 연구해서 그거를 붙여놓으면은 한번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붙여놓으면은 점점 그렇죠. 처음 세팅만 해놓으면 세팅비가 더 많이 네. 드는 거지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 네. 지금 병 감독이 얘기하셨던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잉글랜드에 있는 구단이잖아. 그럼 이게 규모 자체가 우리의 이 토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 거기는 완전히 축구 구단이 아니라 기업이잖아, 기업. 말 그대로 대기업처럼 운영이 되는 거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만 병 감독님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런 시스템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실정에 맞는 걸 그렇죠. 어떻게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찾느냐. 그리고 지금 이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이것을 결국 다시 K리그라는 이 무대에 와서 보여주려는 이제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국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를 완벽하게 카피하겠다는 거 저는 기존의 저의 방식에서 어떤 거를 K리그 문화에 맞게 우리 클럽에 맞게 기존에 이제 제가 일했던 제 코칭 스태프의 파트별로 이미 제 업무를 다 줬어요. 예, 아직 나는 팀은 없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야.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 당연하죠. 그게 준비 없이 당연한 어떻게 거지. 큰 일을 할 이런 수 있겠어. 자료와 영상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우리가 놓쳤던 거 실수했던 것들을 지금 피드백을 다 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팀에 가게 되면 이러한 방식대로 팀을 운영을 할 거고 너희들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계속 좀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을 연수를 가기 전에 천안에서 23세 아시안 게임 그 이민성 감독님 팀이랑 2대1 그거? 2대1 스코어 난 걸 경기를 보고 갔어요. 제가.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제가 일본 연수를 갔어요. 그 다음 나가셨구나. 그래서 조금 빌드업이 좀 잘 됐죠. 걔들은 이제 21세 팀이야.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사람은 팀인데 4년을 준비하는 팀인데 얘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을 가서 가와사키 팀 훈련을 보고 가와사키 좋지. 그다음에 또 우리 천수가 뛰었던 오미야 팀 가서 또 훈련 보고 스태프들하고 미팅하고 그다음에 FC 도쿄 승규 골키퍼 있는 승규 있는 팀에 가서 또 감독과 미팅을 나누고 또 많은 또 J리그 팀 경기를 봤는데 여기 핵심은 그건 것 같아.
가와사키 팀을 훈련을 갔는데 D-4야 또. 네. D-4인데 D4인데 기본기 훈련을 1시간 10분 동안 하는 거야. 아, 일본. D-4면 가장 전술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D-3와 1시간 10분 동안 1시간 반 운동하는데 진짜 1시간 10분 동안 기본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J리그에서도 유명한 가와사키만의 시그니처 트레이닝이래. 유명하대 그게. 근데 거기서 내가 과하다 정도로 난 느꼈거든. 왜냐면 시합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팀 경기가 아니라 마치다랑 FC 도쿄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비가 왔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때 뭔가 한 방 빵 맞은 느낌과 좀 소름이 좀 돋았어.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온 거지. 그게 뭐냐면 비가 왔고 이렇게 공수 전환이 빠른 경기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패스 미스와 퍼스터치 실수와 킥의 실수가 없는 거야. 그게 60분쯤에 확 밀려 들어왔어. 내가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다가 야, 얘네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다다기지.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오전에 훈련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23세 경기를 보고 왔고 이게 퍼즐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 전환이 빠른데 비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턴오버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게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 전환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패스의 강도가 쫙쫙 밀어주죠. 쫙쫙. 예. 엄청나. 그걸 보면서 얘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본인이 갖고 있는 DNA를 어떤 식으로 유럽 애들과 싸울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방향성을. 있어. 그 네. 방향성 옛날부터 갖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조금의 탤런트 기질이 있으면 2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최소 150만 불 이상을 받아 유럽을 보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유럽 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느 리그를 가고 어느 팀을 보더라도 꼭 일본 애들이 있는 거야. 어디 가도 중국 사람 있는 거잖아. 우리가 딱 두 가지 차이점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얘들이 갖고 있는 DNA가 어떻게 유럽 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향성과 철학을 명확하게 얘들은 마스터링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능력이 좀 뛰어난 어린 친구들이 해외로 유입되는 이 문턱이 되게 낮아. 50만 불이면 40만 불이면 보내. 그냥 보낸다. 근데 우리는 조금의 탤런트 기질이 있으면 5대 리그를 본단 말이야. 근데 일본 아이들은 10대 리그에 일본 애들 쫙 깔렸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데이터를 KF에서 봤어. 우리랑 3배, 4배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 숫자가.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축구를 할 건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해외에 나가서 얘들은 좋은 선수들과 경쟁을 하고 좋은 시스템에서 이미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네덜란드 득점왕도 아야세 일본 선수가 나왔잖아요. 페이노르트 네. 완전 유럽 같은 체형을 가졌더라고 친구는. 가서 경기를 봤는데 나도 정말 얘들은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느꼈고 일본에 가서 또 마치다에 제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을 완전 찾았어. 이놈이 하는 얘기에서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 나상호? 나상호도 있는데 그게 차재훈이라고 내가 17세 때 월드컵 데리고 간 애가 또 있어. 거기 한국 애들 좀 있구나. 또 있어. 예. 근데 그놈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좋았던 얘기 중에 뭐냐면 감독님 저도 진짜 많이 이제 널기도 했는데 아직도 혼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뭘 혼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한국에서 배우다 보니 여기 왼쪽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자연스럽게 볼이 흐르면 아무 목적 없이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엄청 혼난다는 거야. 근데 일본 아이들은 볼 패스 하나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실수만 하지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실수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일본 애들은.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천수한테 볼을 줄 때는 약하게 볼을 줄 때는 이걸 원터치로 돌리라고 주는 거야. 나는 이미 볼의 강도에 따라서 메시지를 넣은 거야. 그러면 천수는 내 메시지를 받은 거야. 이거 돌려치라는구나. 돌려치라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메시지를 얘는 또 읽고 있는 거야. 돌려칠 거니까 중간 포켓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 들어가면 계속 반박적인 넣는 거야. 내가 약하게 넣지. 넌 돌려치는 거 내 메시지를 받았어. 우리 둘의 의도성을 얘는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갭과 갭 사이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되는. 와타처럼 터닝해서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는데 공간에 밀고 들어가고. 이 말 딱 듣는데 못 이기겠다. 이런 생각.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축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볼 받는 포지셔닝도 수직으로 받지 않고 항상 15도나 상대 어깨 라인에서 강하게 볼 딱 때리면 무조건 전방으로 볼을 잡는 거야. 근데 우리는 뒤에서 포지셔닝 게임이 많단 말이야. 지금 K리그 TSG를 내가 하더라도 인플레잉 타임은 길어졌는데 액츄얼 타임이 짧아. 얘기할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진짜로요. 빠지는 거야. 빠져들어서 지금 실제로 배워야 될 게 그 정도 많은 거야 축구가. 사실 우리가 뭐 항상 시스템, 유럽의 시스템, 일본의 시스템이란 얘기를 하지만 직접 그 시스템을 좀 최근에 경험하고 오신 병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몇 가지 들었잖아요. 구조적으로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지. 왜
서로를 알고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의도성을 알고 있으니까 세게 주면 이건 터닝이야. 약하게 주면 원터치로 돌려치고. 우리 둘의 축구를 얘도 알고 있으니까 세 명에서 플레이가 남들이 가능한 보면 거지. 실수한 줄 알아. 예. 빨리 줘야 되는데 천천히 약하게 줘야 나가니까. 돼. 그렇지. 세게 주는 거는 의도가 달라. 내가 급하고 천수한테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려면 강하게 줘서 그렇죠. 잡아 천수 같이 그래 시간과 공간에서 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에 패스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의도성. 말이 예. 되게 크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잘 배워서 패스 메시지. 니네는 왜 패스 메시지를 듣지? 한국 축구가 강해지는 메시지라는 거야 나는 이게. 형이 보내는 하- 메시지 우리 다 받고 있지. 항상 맨날 뒤늦게 듣고 욕 먹고 나서 시행하지 말고 뭔가 한국 축구가 강해지기 위해서 뭔가 전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시간을 주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한국 축구가 강해지자. 나는 이거거든. 또 이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하다가 유럽을 가면 적응하기 더 좋다는 거야. 아까 내가 바로 적응할 거.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거에 적응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니까. 아 박수. 와. 내용이 어. 변성환의 축구 교실. 아, 진짜 화이팅! 화이팅! 아 좋다.